80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801번째 책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책 제목,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두 번째. 저자, 염승환. 출판일, 2024년 1월 16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주식을 알자. 책 소개. 주식 입문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의 후속편이 2년 만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주식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저자는 주식 투자는 결코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투자자 개개인이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관련 책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고 통찰력을 기르면서 수많은 선택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라는 성은 완성될 수 있다. 이 책이 주식 투자라는 성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염승환. 주식 투자 전문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로 재직 중이다. 3프로TV, 이리온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일같이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닉네임 염블리로 불리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밸류에이션.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주식에 열광하고 열기가 식으면 다른 인기 주식으로 열기가 이동하는 변덕스러움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의미입니다. 첫눈에 반해 외모만 보고 연애를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평생을 동행해야 하는 상대방을 외모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력, 성격, 기질, 말투, 직업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신중하게 살핀 후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연애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과 같습니다. 기업의 실적, 경쟁력, 산업 성장성, CEO, 주주 환원, 시가총액 등의 수많은 요인들을 살펴보고 무게를 재어 기업 가치를 측정합니다.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싸면 주가는 저울의 무게를 따라 상승하게 되고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비싸면 주가는 비싸진 만큼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하락하게 됩니다. 저울로 잰 기업의 무게를 우리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기업 가치라고도 합니다.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수렴하게 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알 수 있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이번 5장에서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하게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블리의 꿀팁. 주식의 밸류에이션이란 건 어떤 개념인 거죠?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해진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3분간 끓이는 것이 기본적인 라면 레시피라고 할 때 여기에 새우와 오징어 등을 넣으면 해산물 라면이 될 것이고 이 라면의 맛과 가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법칙은 존재하지만 자신만의 생각을 한 움큼 넣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밸류에이션 방법이 무엇인가요? Per. 기업의 적정 가치를 알아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는 PER입니다. PER은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적정 PER을 알 수 있다면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정 PER은 코스피 지수의 PER을 나타내는 시장 PER, 기업이 속한 업종의 PER을 나타내는 업종 PER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R을 이용한 밸류에이션 계산 방법에는 경쟁기업과의 비교도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기업들의 PER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같은데 경쟁기업들보다 PER이 낮다면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음식료 업체입니다. 농심, 오리온, CJ제일제당도 해외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 기업들의 PER 평균값보다 삼양식품의 PER이 낮다면 삼양식품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어떤 기업이 연평균 플러스 10% 성장한다면 PER 10배를 적용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5년간 플러스 10%라면 PER 10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익 증가율이 어떤 해는 플러스 50%,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라면 이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피터 린치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제1기획처럼 사업 구조가 안정적이면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일정하다면 피터 린치 방식으로 PER을 계산해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밸류에이션 방법이 무엇인가요? PBR. SK하이닉스처럼 매년 이익 편차가 큰 기업은 이익 대신 순자산 가치로 계산하는 PBR 방식이 유용합니다. PBR은 기업의 순자산 book value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익이 아닌 순자산 가치로 계산하므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의 경기민감주 밸류에이션 계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PBR 이꼬르 시가총액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총자산 부채 은 자본총계와 같습니다. 즉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누면 PBR이 됩니다. PBR로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코스피 PBR과 비교를 해도 되고 경쟁기업과 비교를 해도 됩니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PBR 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PBR이 어떤 궤적을 그리며 움직였는지를 5개의 밴드로 나타낸 후 현재 PBR이 5개의 밴드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과거와 비교해 현재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PBR 밴드를 활용하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PBR 1배, PBR 2.09배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말 PBR 1.08배까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PBR 1.27배는 네 번째 밴드인 어깨입니다. 당시 주가는 어깨보다 훨씬 밑에 있었으니 매수를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2023년 7월 21일 기준 삼성전자 PBR은 1.36배입니다. 어깨는 두 번째 밴드인 PBR 1.82배입니다. 1.82배는 93,782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깨까지 상승한다면 구만전자 시대는 다시 올 것입니다. 이익 변동성이 큰 경기민감주에 PE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호황기, 즉 주식을 팔아야 할 때 PER은 반대로 낮게 나오는 착시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민감주는 업황이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호황이 오는 것을 가정하고 최악일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업황이 최악일 때 경기민감주의 PBR은 무릎 이하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이클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PBR 밴드 무릎 이하에서 경기민감주에 투자한 후 기다린다면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 이익 변동성이 큰 경기민감주에 PE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호황기, 즉 주식을 팔아야 할 때 PER은 반대로 낮게 나오는 착시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민감주는 업황이 좋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호황이 오는 것을 가정하고 최악일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입니다. 업황이 최악일 때 경기민감주의 PBR은 무릎 이하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이클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PBR 밴드 무릎 이하에서 경기민감주에 투자한 후 기다린다면 성공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염블리의 꿀팁.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 한국 주식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은 쏠림 현상을 일으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2021년 삼성전자, 2023년 에코프로가 그러합니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에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거대한 경기민감주. 한국 주식시장의 두 번째 특징은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합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제품 같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간재 산업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막대한 돈을 벌지만 불황일 때는 막대한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가가 기업 실적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중간재 기업에 투자할 때는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하기보다 사이클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수출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 한국 주식시장의 세 번째 특징은 수출이 호황일 때 조심하고 수출이 불황일 때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최고일 때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할 때 주가 지수는 고점을 형성했고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출 증가율이 최악일 때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5% 이하일 때 주가 지수는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했습니다. 최고일 때 계속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최악일 때 계속 나쁠 것이라고 생각해 현금 비중을 늘리면 큰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수출 증가율의 방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달러와 반대로 가는 증시. 한국 주식시장의 네 번째 특징은 코스피 지수가 달러 가치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80%의 확률로 코스피는 상승하고 달러가 상승하면 반대로 코스피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를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미국 경제의 상대적 우위와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유럽이나 중국, 일본의 경제가 좋아져서 유로화나 위안화,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시행할 때도 달러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미국 기업 주가와의 동조성. 한국 주식시장의 다섯 번째 특징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주가 움직임 등에 의해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주가가 크게 요동치면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출시된 챗GPT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상승시켰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역시 동반 상승시켰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들의 풍향계 역할을 해줄 미국 기업들에 대한 꾸준한 업데이트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PBR 0.9배 이하에선 투자? 한국 주식시장의 일곱 번째 특징은 코스피 PBR 0.9배 이하에서의 주식 투자는 100%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증시는 거대한 경기 민감주입니다.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후 매수하게 되면 고점에 투자하게 되고 경기가 악화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후 매도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투자할 때는 PBR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무릎 PBR인 0.9배 이하에서 투자하고 어깨 PBR인 1.2배 이상에서 비중을 줄이는 투자 방법은 한국에서 매우 합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기업 분석 방법. 사업 구조 분석.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할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증가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면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그 과실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빚이 많아 이익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면 기업 가치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주가 역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증가할지 하락할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 기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기업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소개한 기업 분석 방법만 숙지해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스스로 기업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자자 본인이 기록하고 요약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기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7장을 통해 기업 분석 방법을 숙지하고 매월 한 개의 기업이라도 꾸준히 분석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주식 투자에 새로운 눈이 트일 것입니다. 염블리의 꿀팁. 기업의 사업 구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의 원천, 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 주가를 결정짓는 이 무엇이고 그 사업이 속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사업구조 분석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은 반도체이고 네이버의 핵심 사업은 서치 플랫폼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들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할 히든카드는 무엇일까요? 숨겨놓은 자산. 히든카드는 기업 안에 숨겨져 있는 폭발력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어떤 환경 변화로 히든카드가 열리게 되면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가 상영되자 중국 드라마 수출이라는 히든카드가 열렸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기업에 숨겨진 자산인 히든카드를 발굴해 그 폭발력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할 히든카드는 무엇일까요? 신사업. 히든카드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히든카드 중 신규 사업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POSCO 홀딩스는 리튬 사업이라는 보물을 10년 전부터 준비했고 2023년이 되자 그 보물 상자가 열렸습니다. 시장은 리튬 사업이라는 히든카드에 열광했고 주가는 3배 상승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히든카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부지런함, 히든카드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통찰력, 히든카드의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기다림.
이 세 가지만 있다면 히든카드는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히든카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이 보유한 히든카드가 열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에서 검색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때 검색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 장래 사업 경영 계획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 공시는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이나 신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히든카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시는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졌을 때 이를 알려주는 공시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히든카드가 가져올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 정량적 분석. 지금까지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사업구조 분석, 즉 정성적 분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량적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분석은 BM 사업 모델을 분석해 기업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정량적 분석은 숫자 분석입니다. BM 분석을 토대로 숫자로 기업을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JVM이 약국 자동화 시스템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자산과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 이익 중에 얼마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지 등을 파악해서 기업 가치를 숫자로 파악하는 과정이 바로 정량적 분석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이야기를 글로 직접 적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BM이 좋아도 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나 부채가 많다면 기업 가치가 증가하기 어렵고 주가도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매출, 이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배당 등의 숫자 분석은 주식 투자의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분석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정밀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정성적 분석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재무제표를 잘 모르는 투자자라도 관련 내용들을 천천히 이해하면서 따라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사업 구조가 다르고 비용 구조가 다르기에 정량적 분석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연불리의 꿀팁.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업이익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며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는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주식 투자는 시작됩니다. 최근 3년간의 연간 분기별 영업이익은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익의 지속성입니다. 워런 버핏 역시 이익의 증가와 더불어 이익의 지속성을 기업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지만 수치가 낮더라도 현대차, 기아처럼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면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의 방향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흑자도산이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도를 의미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해도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망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현금 흐름 파악을 통해 기업이 건강한지 부실한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지표가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같이 증가한다면 현금 흐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반면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익은 나지만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즉시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정 기한 후에 현금을 지급받기로 약조한 매출 채권을 받게 됩니다. 매출 채권은 현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은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익으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서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매출은 발생했지만 실제 현금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 재고자산 매출 채권 현금이 되는 과정은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이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둔 제품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은 매출액과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재고도 증가한다면 괜찮지만 매출은 감소하는데 재고만 증가하는 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재고자산의 흐름은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현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많은 기업은 위기에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순현금은 이자지급성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순현금은 기업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상금 같은 존재입니다. 워런 버핏이 RO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워런 버핏은 투자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기업은 자기 자본이익률 ROE이 높고 그 수익을 사업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ROE는 기업이 보유한 자본 총계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ROE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ROE가 높은 기업 중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을 통한 이익 증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잠재적 주식 유통 물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는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식 공급 증가로는 전환사채 발행,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주식 매입 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숨겨진 주식 공급 증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전자공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주석 혹은 개별재무제표 주석에서 잠재적 보통주를 검색하면 숨어있는 주식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상환 우선주, 주식 매수 선택권 등 숨어있는 잠재적 주식을 확인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때 꼭 반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주식수 증가는 EPS를 감소시켜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고 싶은데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주주환원은 기업이 번 돈 당기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돌려줄수록 주주들이 받아갈 몫이 많아지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중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하방이 단단한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즉시 배당 투자만을 위한 계좌를 따로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주환원율도 높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기업들이 무릎에 왔을 때 투자한다면 매년 보너스를 받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그 기업이 적어도 현재의 이익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정량적 분석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숫자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영업활동현금 흐름,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ROE, 배당 수익률, 잠재적 보통주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증권사 보고서, 듣기만 해도 외워지는 영어 단어, 한 달 만에 몸짱 되기 등 속도를 강조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 달성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수해서 다음날 플러스 10% 수익이 난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벼를 추수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지만 그 밥의 원재료가 되는 벼는 공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뭄, 폭우, 병충해 피해 등 온갖 난관을 딛고 농부의 보살핌 아래 살아남아 우리 식탁에 올려진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점심은 절대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통찰력을 기르고 기업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루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복된 일상, 반복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만의 주식 투자 공부 루틴을 만들어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 1년 후, 3년 후에 여러분의 투자 레벨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번 9장에서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루틴 중에 하나인 증권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연 증권사 보고서를 공부하면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염블리의 꿀팁!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나요? 지식의 우위란 남들과는 다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업 가치를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 그러한 투자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사 보고서는 그러한 지식의 우위를 갖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곁에 두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고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증권사 보고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요? 증권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로 증권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증권, 한경 컨센서스입니다. 유료로 증권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FN가이드, YG 리포트입니다. 대학교 가치투자 동아리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투자연구회 SMIC와 한동대학교 청지기투자학회에서는 대학생들의 생생한 기업, 산업분석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틀러에서는 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